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 제가 지난 20여 년간 반복해서 발견한 나쁜 버릇. 그게 뭐냐면은 정치인은 주로 남 탓을 해요. 원래 자기 반성보다는. 근데 그 남 탓하는 사유가 자기들한테 똑같이 적용될 그런 경우를 상정을 안 해요. 아주 희한한데, 자, 김민석 후보가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3년 갔어요. 그럼 군대를 못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병역을 문제 삼거든요. 네. 그럼 그 순간 자신들의 병역 문제도 똑같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 그래야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 양반들은.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김민석 후보 병역 문제 얘기하니까 윤석열과 주진우 의원의 병역 면제 사유를 간접 거론하거든요. 네. 그러자 주진우 의원이 그게 자신의 병역 면제 사유니까 거론한 게 이제 바로 알아듣고 둘 사이에 어제 공방이 한참 있었어요. 그 공방에 한 1분 정도 요약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의 부동지,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세월을 억구를 치르면서 민주화 투쟁으로 병역을 대신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아니 잠깐만요 좀.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급이 아닙니까?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간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틱들을 가지고 지적하는 의원님들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조용히 네? 해주시기. 주진우 의원이 저는 발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검증하는 청문회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 군 복무를 이야기했거든요. 네. 팔에 장애가 있어서 군대를 못 갔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청문회가 아닌데 이재명 끌고 들어왔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청문회도 주진우 청문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주진우 의원이 할 수 있는 정답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병역 면제 사유는 프라이버시라고 발끈하잖아요. 국회의원 병역 면제 사유는 프라이버시가 아니에요. 공적 검증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병무청이 관련 내용을 공고를 해요. 모두가 볼 수 있게. 주진우 의원도 병역 관련 병무청 공고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병무청 공고 제2022-885에 따르면 94년에 3급 현역병 임용 대상이었다가 95년에 병역 면제인 5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병역 면제 사유도 거기 있을 거예요. 보면 사유가 뭡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간염입니다. 그 본인이 급성 간염이라고 했는데 급성 간염으로 병역 면제가 왜냐면 급성이라는 건 갑자기 간염이 됐다는 건데 면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좀 알아보기로 하고 여하간 이건 프라이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프라이버시인데 어떻게 국가기관이 공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과 대상이 아니지. 네. 자, 국민의힘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때 그게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이건 주진우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20여 년간 정치 논평을 하면서 반복해서 겪었던 바인데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의원 출판 기념회 뭐 경조사비로 받은 금액 제대로 신고 안 했다. 그래서 김민석 방지법이라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에서 후원금 조달하거나 경조사비 신고 안 하는 것은 여야 모두가 공히 그랬단 말이죠. 네. 관례적으로. 더구나 주진우 의원 본인이 2023년 대통령실 공직자 그 법률비서관일 때 그 조모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의금 재산신고 안 했단 말이죠. 본인도. 그러니까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공직자의 출판기념회, 경조사비, 회계처리, 투영장을 제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김민석만 그런 것처럼 본인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 국회의원 회계처리 투영장을 제거하자.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김민석 당신만 그런 것처럼 당신만 그런 거 아니냐는 것처럼 문제를 삼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쏙 빼고. 주진우 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버릇이 이게 오랜 시간 지켜보니까 그게 개인의 성향을 넘어서는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보수 쪽에서 특정 상대를 네. 타겟을 삼으면 죽이려고 작정을 하면 그리고 그런 설계 기획을 하면 그러면 그냥 여의도 정치만 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언론 매체 그리고 정보기관 또는 사정기관 또는 댓글부대 또는 시민단체까지 일괄 동원 시스템이 마치 컨베이 벨트처럼 함께 일시에 작동합니다. 일시에. 조국 장관 때도 그랬고 윤미향 의원 때도 그랬고 김남국 의원 때도 그랬고 그런 사례는 무척 많은데 가장 가까운 사례만 몇 가지 들자면 정치 정원층 윤미향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횡령이요. 김남국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코인입니다. 그렇죠. 정치 정원층의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공격적인 설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정보기관의 조난 파일 또는 뭐 검찰의 캐비넷 파일일 수도 있고 꺼내서 그 공약 리스트를 만들고 그에 따른 일정표 만들어서 몇 군데 손잡고 단독 연속으로 때려요. 그러면 다른 매체들은 낙종할까 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동시에 댓글팀이 커뮤니티에 돌고 오프라인에
보수 시민단체들도 나서고 포털에 하루에 같은 기사 몇 개씩 계속 띄우고 그게 일제히 파상 공세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해명하다 보면 다음 기사 나오고 해명하다 보면 다음 기사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압도적 물량을 쏟아붓잖아요. 어느 순간 사실관계가 무의미해집니다. 조국 가로등 전멸기 싹쓸이. 이거 사람들 그 단어만 남지 사실관계는 사라져요. 윤미향 횡령 엄청난 기사 쏟아졌거든요. 네. 한 달 동안. 김남국 코인 막 쏟아지는데 이 조국도 윤미향도 김남국도 이 대부분 초기 단독들이 나중에는 다 사실 무근이 되고 법정에서 대부분 무죄가 나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국이 삭슬이한 게 아니고 윤미향이 횡령한 게 아니고 김남국보다 더 코인 거래 많이 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다수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론은 그쪽은 안 봅니다. 나중에 전수조사에서 나와봐야 김남국처럼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설계와 시스템에 의해서 물량 공세를 퍼붓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검찰이 함께하는 게 아니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조국과 친하게 보이면 자기도 당할까 봐 윤미향 묻을까 봐 김남국 신세될까 봐 사람들이 주변을 떠나요. 그래서 그들을 고립시키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 쏟아부은 단어만 남는 거예요. 본인이 김남국 하면 코인. 네. 코인 무죄 받았거든요. 몰라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다. 몇 년 뒤에 법정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해봐야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되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그런 시스템이 돌아갔단 말이죠. 오랜 세월. 그래서 국민의힘은 타겟을 정해서 문제 삼을 때 자기 흠결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그렇게 때려가지고 죽일 걸 아니까. 언론이 야 그런 문제 제기하는 너희는 하고 대묻지 않을 거 아는 거예요. 그런 패턴으로 진행된 적이 없으니까 과거에. 그래서 제가 나쁜 버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뭐 아까 전 보신 박선원 의원이나 아니면 이현주 의원이나 최근에 네. 한준호 의원이나 강덕구 의원이 주진우 의원이 문제 삼는 걸 고스란히 똑같이 주진우 의원에게 대묻잖아요. 네. 계속해서. 그러는 당신은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롭냐. 네. 민주당이 이렇게 대응한 건 처음이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런 방식의 설계와 기획에 당해왔단 말이죠. 저도 그런 의도에서 이제 입막으려고 소위 칠링 이펙트라고 하죠. 겁나서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는 고소고발 정말 많이 당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검찰 개혁을 할 것이고 검찰만 여기서 빠져도 힘이 훅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끝은 항상 검찰의 기소거든요. 그리고 재판이고 검찰만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빠져도 이게 힘이 확 빠지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정보기관의 오비들도 한 축이에요. 이건 따로 얘기하죠. 국민의힘이 오랜 세월 자기들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 설계, 기획 이게 저는 척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할 때가 됐다. 이제. 먹히지 않는다. 아니 먹혀요. 시작하면. 아직, 네. 네. 먹히는데 시작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인데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 제가 과거에는 그랬고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복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수십 년간.